윤 총장의 사퇴는 불필요하다가 절반을 넘는 54.8%. 중도층은 오히려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주는 핵심은 이겁니다. 2개월 직무 정지에 대한 해결이 되느냐. 이것이 법원에서 징계 사유가 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본인으로서는 불명예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복귀를 하는 경우에는 2개월여가 지나고 나면 공수처가 출범을 합니다. 식물 총장이 될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윤 총장이 정치권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열려 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윤석열의 운명 어떻게 될지, 또 나중에 그렇다면 또 정치에 뛰어들지 등등 관련해서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배 소장님, 최근에 뭐 조사 결과 보면 추미애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으니까 윤석열 총장도 사퇴해야 된다? 아니다, 사퇴할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여론조사가 좀 진행이 됐는데 뭐 사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좀 더 높게 나왔어요? 사퇴 여론도 있기는 합니다. 네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중도층의 여론은 윤석열 총장의 좀 무게를 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결과로 나타났는데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요. 윤 총장의 사퇴는 불필요하다가 절반을 넘는 54.8%, 윤 총장도 동반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은 38.3%, 10명 중 한 4명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제 50대도 여당에 좀 무게를 싣고 있는 또 지지를 하는 그런 경향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50대 이상 또 60대, 70대까지 포함이 되겠죠. 윤 총장 사퇴가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40대 이하에서는 두 의견이 윤 총장 또 동반 사퇴, 윤 총장 사퇴가 필요가 없다. 이런 서로 엇갈리는 의견이 또 팽팽하게 나타난 만큼 그만큼 지금 여론은 좀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층은 오히려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로 나타났는데 그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 이제 사의 표명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이 야당에서는 윤 총장에 대해서 우세한 여론이지만 여당에서는 계속해서 좀 압박이 됩니다. 그렇죠. 이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이 추 장관 스스로도 어느 정도의 소임을 다했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진단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이 가능해지겠죠. 윤 총장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정치적인 잠재력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자꾸 얘기가 되는데 어쨌든 윤 총장은 그동안에 자신은 법치주의, 헌법주의자로서 법의 수호자가 되겠다 뭐 이런 의지를 표명을 해왔고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라고 지난번 그 국감 과정에서도 국민들한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배 소장은 보시기에 이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이제 7월 24일까지인데 내년 그때까지 임기를 마칠까요? 아니면은 뭐 중간에 사퇴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총장도 그동안 계속해서 국정감사에서도 밝혔죠. 윤석열 총장이 나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하급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퇴임 이후에는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느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뭐 사회적인 봉사를 하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시점에서도 윤석열 총장이 차기 대권에 출마하겠다, 안 하겠다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2개월 직무 정지에 대한 정직이죠. 이게 해결이 되느냐. 그래서 윤 총장이 복귀를 하느냐 못 하느냐 여기에 걸려 있다고 봅니다. 복귀를 하는 경우에는 7개월 남아있는 검찰총장의 임기를 마칠 수밖에 없어요. 7월 24일까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복귀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법원에서 이것은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 기각을 하게 되는 이거는 일리가 있다. 징계위가 4개월, 6개월도 아니고 2개월 정도면 일리가 있다. 그리고 이 법원 판사, 사찰 문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정치적 중립성 이런 부분들이 좀 충분히 합리적인 징계 사유가 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상당히 본인으로서는 불명예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이 불명예도 윤 총장의 이 거취 표명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은 2개월여가 지나고 나면 공수처가 출범을 합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후임오기 전에 인사권까지 단행을 한다. 검찰 인사. 그러면은 이 대검 차장부터 싹 물갈이를 해버리게 되면 사실상 2개월 이후에 2월 말 정도에 돌아온다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은 사실상 검찰총장으로서는
식물 총장이 될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본인으로서는 아니 내가 정말 식물 검찰총장으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냐 그 이유로 네. 그렇게 3, 4, 5, 6, 7, 1월 달에 7월 달까지 임기를 수행하느니 당장 내 이 부당함을 선거를 통해서 국민에게 심판받겠다 이런 선택을 할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불과 얼마 전 징계위가 열리기 전까지는 윤석열 총장도 그럴 이유도 명분도 별로 없다고 봅니다. 네. 배 소장이 보기에도 네. 대선에 이렇게 나가는 경우에 아직 징계 결정이 나오기 전에 대선에 나가는 경우에 과연 대선 후보로서의 명분이 있는가? 왜? 현 정부의 추미애 장관의 부당한 징계 요구에 대해서 내가 선거에 나가서 대선 후보로서의 이 심판을 받아야 되겠다.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겠다. 이게 명분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본인이 그래도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고 그리고 대통령감으로서의 필요한 역량들이 있거든요.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가 부당하다. 이거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선 후보는 10년 뒤에 한국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5년 임기의 대통령 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비전이 제시해야 되는데 윤석열 총장이 비전을 제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저는 이번에 나오게 될 직무정지 취소 이 가처분 2개월에 대한 이 부분이 저는 결정적이다. 아. 이것의 결론이 나오고 나면 만약 이것이 직무 정지에 관련된 2개월 정직과 관련된 부분에 취소해달라는 윤 총장 측의 요구에 대해서 기각을 해버린다. 이걸 인용하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네. 이렇게 된 경우에는 윤 총장의 운명적 판단과 결단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본인이 이것만큼이나 이 지지층을 모은 예가 사실은 없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옵니다. 비판도 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이 정부의 검찰총장인데 야권의 지지를 받는 되느냐?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맞느냐 네. 이런 지적도 나오기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정치적 결단이거든요. 네. 그런 만큼 이번 법원의 이 직무정지 2개월 취소 요구에 대한 판결이 너무나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 판결이 만약에 기각되는 쪽으로 가면 네. 윤 총장이 사퇴하면서 정치권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열려 있다. 열려 있다. 열려 그럴 있다.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윤 총장이 정치를 하게 되면 네. 그렇다면은 국민의힘과 같이 할 가능성이 있는가요? 아니면 독자적인 이른바 제3세력을 규합하는 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뭐 민주당 그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민주당과 결합하는 쪽으로 어떤 쪽으로 갈 걸로 보십니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쪽은 국민의힘 지지층들의 선택을 받는 거겠죠. 지금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가장 높은 지지가 나오거든요. 아, 지지 그런데, 자체가? 그렇죠. 그런데 제3의 선택, 윤석열 총장이 야권 지지층들을 특히 이제 보수 성향의 지지층들을 규합해서 네. 대선에서 판을 만들게 돼.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이 그만큼 주도할 수 있는 정치력과 조직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네. 이게 뭐 검찰총장으로서의 지위만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과거에 고건 전 총리 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같은 네. 지경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기존의 지지층들을 더 추가적으로 결집시킬 수 있다. 또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당선 가능성이 가장 그래도 높은 인물을 야권 쪽에서 찾아보면 윤석열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런 만큼 지금 국민의힘 거론되고 있는 대선 후보들의 앞으로 입지가 어떻게 될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마찬가지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한다면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과 보수층 내에서 가장 유리한 기반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총장이 입당하는 것이 중도 세력을 끌어모으는데 상당히 또 애로사항이 또 장애가 발생한다면 오히려 바깥 무대에서 설계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게 윤 총장의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누가 이걸 설계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암중무색을 할 수 있다. 왜? 당장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그러니까 2, 3월이 됐든 결정을 하든 또는 7월까지 본인의 임기를 다하는 상황이 연출될 때 그 이후에 결정을 하든 당장 입당을 하기보다는 연말까지 군불대기를 한 다음에 가장 극적으로 본인의 경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을 감안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이거 참 이런 시나리오를 말씀드릴 때 항상 좀 주저하게 되는 것이 과연 윤 총장이 이런 정치력까지 갖추고 있을까? 이 부분은 좀 물음표가 달리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관심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것은 이른바 반문적인 측면에서의 대표 주자로서의 윤석열 총장이 거론되는 부분도 있고 워낙 그 동안에 이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속에서
주목도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윤 총장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배종찬 소장의 예측 같이 한번 지켜. 한 말씀만 좀 더 네네. 보태면 좋겠는데 윤석열 총장의 대선 출마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역시 중도층일 겁니다. 중도층. 지금 중도층이 윤 총장에게 힘이 실려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현안에 대해서 윤 총장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이 중도층이 계속 지지가 자기 대권 후보로서 유지되려면 대통령으로서 역량이 뿜어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과연 해결 능력이 있는가 또는 남북관계 안보와 관련해서 적어도 뭐 철학이 있는가 그 정도의 깊이 있는 내공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핵심일 거예요. 그게 만약에 윤 총장이 없다면 스스로도 출마 선언하기가 매우 힘들고 지지층들도 특히 중도층 중심으로 해서 다른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